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닥터스 글로벌 연구소장 치과기공사 최범진입니다. 아까 챕터 1에서 바텍 펄피지르 멀티레이어 지르코니아 블럭의 특징과 또 장점 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. 이번 챕터 2에서는 펄피지르 멀티레이어 블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임상에서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는지,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관련된 실전편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선 멀티레이어 블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인 그라데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서비컬부터 인사이절 또는 서비컬부터 오클루절, 즉 전치부와 구치부에서 자연스럽게 잡혀져 있는 그라데이션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구강 내 매칭이 더 좋은 보다 에스테틱한 이런 보철물을 만들어내는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. 또 하나는 네스팅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디자인이 끝난 보철물의 파일을 캠 프로그램으로 옮겼을 때 5개의 레이어와 4개의 트랜지션, 즉 이행층을 갖고 있는 이 표시가 블럭의 상태가 바로 캠 프로그램에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을 한 치아를 가지고 이 캠 프로그램 안에서 블럭 안에서 하이 포지션 또 미들 포지션 또는 로우 포지션에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인사이절 또는 오클루절의 포션을 많이 갈 것인가 또는 적게 갈 것인가 또 아니면 중간으로 표준으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숫자가 정할 수 있다는 거죠. 즉 다시 말씀드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정하게 인접치와 포션을 맞추는데 인사이절 쪽이나 오클루절의 표현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전치부뿐만이 아니고 구치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네스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환자가 기존에 사용했던 자연치에 이행되는 자연치와 구강 내 매칭이 잘 되는 오클루절의 색상이나 투광도 또 인사이절의 경우에도 인사이절 영역의 포션을 우리가 네스팅에서 먼저 예측하고 그대로 가공을 해서 보다 구강 내 매칭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우리가 펄피지르 멀티레이어 지르코니아 블럭을 사용하는데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신터링 스케줄입니다. 조금 크게 보면 자, 기본적으로 신터링 스케줄은 권장 스케줄이 있습니다. 블럭마다 다 이런 권장 스케줄이 있고 펄피지르 멀티레이어 블럭 같은 경우에는 1530도의 최고 수송 온도에서 신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. 그런데 바로 이 신터링 과정에서 색상이 변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즉 크로마가 올라가거나 크로마가 내려가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임상에서 즉 랩이나 체어사이드 쪽에 있는 신터링 머신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스케줄의 조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. 비단 멀티레이어 블럭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지르코니아 블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T1 존, 즉 우리가 상변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또 색상을 결정하는 1500도 이상부터 1530도 또는 1560도까지의 범위에서 온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. 또 하나는 우리가 최고 온도 소성 과정에서 계류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.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구성된 교집합적인 영역이 컨트롤 존인데 이 컨트롤 존의 영역을 어떻게 숫자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지르코니아 블럭, 특히 펄피지르 멀티레이어 블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블럭이 가지고 있는 그라데이션이 잘 표현된 쉐이드가 매칭이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 약간의 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 비단 펄피지르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일반적인 지르코니아도 이렇게 숫자가 사용하는 퍼네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하게 확인해 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또 하나의 방법으로 PTCR 테스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지르코니아 블럭을 신터링하는 신터링 머신에 머플이 있는데 그 머플의 온도가 사실 장비나 장소와 모든 조건이 다 다릅니다. 이럴 때
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주는 레퍼런스 템퍼러처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바로 테스트가 PTCR 테스트인데, 적절한 PTCR 링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테스트를 또 진행한다면 머플의 온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.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유니버설 타입의 스테인과 글레이징을 잘 활용을 해서 특히 인사이절,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절, 또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오클루절과 프록시말 쪽에 보다 잘 이행되는, 인접치와 잘 조화되는 그러한 캐릭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네스팅에서 너무 편리한 점, 즉 네스팅에서 이미 펄피치르 멀티레이어 블럭의 레이어층이 표현된다는 점과 또 하나는 컬러링을 하지 않거나 최소의 컬러링만으로 우리가 인사이저과 오클루절의 캐릭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, 또 캐릭터를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유니버설 타입의 스테인과 글레이징을 활용해서 완성을 하게 되면 술자와 환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보철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바텍 펄피치르 멀티레이어 지르코니아 블럭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실제 이 펄피치르 지르코니아 블럭을 이용한 임상 케이스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. 6전치입니다. 상악 6전치 케이스고, 여기에는 세라믹 스테인만을 이용을 해서 저렇게 인사이절 쪽의 트랜스층, 특히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상악 전치부의 마멜론과 마멜론 사이의 트랜스존이 아주 잘 표현된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경우에는 역시 상악 전치부 케이스인데 TSML 블럭을 이용을 했고, 특히 인사이절, 만약에 이 부분이 오클루절에 적용된다고 해도 역시 에나멜층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블럭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이 그라데이션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인사이절 포션이 넓은 경우, 특히 대합치나 아니면 기존에 이행되는 인접치의 경우 환자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인사이절 포션이 넓고 또 반대로 인사이절 포션이 적은 경우에 이미 캠 프로그램에 설치된 펄피치르 지르코니아 블럭의 레이어층을 보면서 보다 쉽게 매칭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 펄피치르 멀티레이어 블럭의 큰 장점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네 번째 케이스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치관부와 또 징지바, 검 조직을 표현을 했습니다.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르코니아의 안정성, 또 지르코니아 블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색상의 표현과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, 여러 가지 요소, 그리고 또 유니버설 타입의 스테인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보다 심미적인 이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우리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보철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로 임상에서 요즘 가장 관심도가 높고 보철물의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는 임플란트 상부 보철입니다. 이런 경우에도 3피스로 나누거나 아니면 1피스로 직접 작용하는 경우에도 블럭의 안정성이나 또 블럭의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받침이 안 된다면 결코 안정적이고 환자, 술자가 모두 만족하는 보철물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바텍 펄피치르 멀티레이어 지르코니아 블럭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임상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.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